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중동이 다시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외교적 경고가 아닙니다. 시신이 쌓였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실제 군사 대응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전역으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 그리고 그에 대한 유혈 진압, 국제사회가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옵션 논의가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공습과 사이버 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어떤 선택지를 선호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란 문제는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순간 전면적 충돌로 번져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란 내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란에서는 경제난과 정치적 불만이 겹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는 테헤란을 넘어 여러 주요 도시로 확산됐고 이란 당국은 이를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압의 수위입니다. 미국과 유럽 언론들은 현지에서 전해진 증언과 영상들을 토대로 사실상 무차별 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병원과 모스크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분석하며 실제 사상자 규모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은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 영안실에 시신을 둘 공간이 없다. 시신이 겹겹이 쌓여 있다. 이런 표현이 언론 보도를 통해 그대로 전해지면서 국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서방 언론이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영상들은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들과의 회의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이란 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계속 유혈 진압할 경우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군사 옵션 검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 관련 부처들은 이미 여러 대응 시나리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전통적인 군사 공격뿐 아니라 공습, 정밀 타격, 사이버 작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이 언급됐다는 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쟁 형태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미 정부 당국자들은 아직까지 병력 이동이나 군사 장비 전개 같은 즉각적인 행동 징후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지금은 전쟁 개시 단계가 아니라 결정전 압박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얼마나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는 과거 사례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시리아 공습도 모두 이런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란의 반응은 예상대로 강경합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제출된 공식 서한에서 이란 측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역시 이번 시위를 외부 세력이 조종한 사태로 규정하며
이슬람 공화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금 상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이란이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은 중동 전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무장 세력,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세력은 중동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할 경우 이들 세력이 연쇄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변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란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해왔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도 공공연히 언급해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이 현실화될 경우 이스라엘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서 이란에 대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정치적 계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외교안보 노선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온 인물입니다. 미국은 다시 강하다. 미국은 물러서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항상 그의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란 핵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며 강경 노선을 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 정권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질서 주도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 문제, 중동 불안정까지 전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위험성도 분명합니다. 이란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는 다릅니다. 오랜 제재 속에서도 국가 통제력을 유지해왔고 군사적 대응 수단 역시 다양합니다. 공습이 시작될 경우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선을 긋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 국민이 또 다른 중동 전쟁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하긴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동이 다시 폭발 직전의 긴장 상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 시위는 더 이상 이란 내부 문제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군사 옵션 검토, 이란의 강경 대응, 이스라엘과 중동 내 무장 세력들까지 모든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세 가지입니다. 미국이 실제 군사행동을 결정할지, 이란이 진압 수위를 더 높일지, 그리고 이 사태가 중동 전체로 확산될지 여부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이란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시계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다음 국면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단순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